여러분, 집 현관 신발장 위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영수증이 놓여 있습니까? 카드 사용 내역서가 있습니까? 택배와 함께 들어온 종이, 다 보고 난 전단지, 납부가 끝난 고지서, 필요 없어진 봉투가 한두 장씩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자리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돈은 분명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남지 않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갈 돈도 생각하고 병원비도 걱정하고 노후에 쓸 돈도 조금씩 모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통장에 돈이 조금 생기면 갑자기 고장난 것이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 남기겠다 싶었는데 또 무언가가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을 너무 못 모으는 걸까? 내가 더 아껴야 하나? 왜 우리 집은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를 전부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바로 현관 신발장 위에 쌓아둔 종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미 역할이 끝난 영수증, 납부가 끝난 고지서, 필요 없어진 결제 관련 종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전부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필요한 서류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무엇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치운 뒤에 신발장 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다시 예전처럼 어지러워지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그 물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한 달 한 달 일해서 채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채웁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빼고 남은 것을 다시 채웁니다. 그런데 그릇 밑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을 더 많이 붓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도 비슷합니다. 큰 것을 바꾸기 전에 작은 흐트러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풍수 관점에서는 현관을 집 안으로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자리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풍수에서는 집의 입구를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우편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영수증과 봉투가 뒤섞여 있습니다. 손님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들어올 자리를 비워놓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이 현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아주 쉽게 물건이 쌓이는 곳, 바로 신발장 위입니다. 처음에는 영수증 한 장입니다. 장을 보고 들어오면서 올려놓습니다. 이따 버려야지. 며칠 뒤에는 병원 영수증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 위에 택배 송장이 놓입니다. 카드 명세서 봉투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린 쓸 보지 못합니다.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발장 위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것은 이미 용도가 끝난 지출의 흔적입니다. 결제가 끝났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영수증, 납부가 끝났고 보관할 이유가 없는 고지서, 사용이 끝난 쿠폰이나 할인 전단지, 내용물을 꺼내고 남은 봉투, 필요 없어진 택배 관련 종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종이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 종이 자체가 돈을 빼앗아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통적인 풍수의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의 첫 입구에 이미 끝난 지출과 지나간 거래의 흔적을 계속 쌓아두는 모습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간 것을 계속 남겨두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가 쌓이면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올라갑니다. 열쇠가 올라갑니다. 동전이 올라갑니다. 우편물이 올라갑니다. 마스크가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필요한 종이이고 무엇이 버릴 종이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고지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풍수의 이야기와 실제 생활 습관이 만납니다. 정도는 단순히 보기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신발장 위에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종이를 세 가지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 이미 끝난 종이입니다. 결제도 끝났습니다. 환불할 일도 없습니다. 세금이나 비용 증빙으로 남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리해도 됩니다. 두 번째, 아직 처리해야 할 종이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고지서, 확인해야 하는 안내문, 답변해야 하는 우편물,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잠시 필요한 영수증, 이런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관에 계속 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처리할 서류만 모아두는 자리를 하나 따로 정하십시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관해야 할 종이입니다. 보증과 관련된 영수증, 세금이나 중요한 거래 확인에 필요한 서류, 계약과 관련된 자료, 나중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분류해서 정해진 보관 장소로 옮기십시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처리할 것은 처리할 장소로 보내고, 보관할 것은 보관할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관은 서류 보관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정확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딱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발장 위에 종이를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씩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면 어느 순간 다시 그 자리에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한번 비워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었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신발장 위가 비워진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종이를 세 묶음으로 나누십시오. 버릴 것, 처리할 것, 보관할 것, 판단이 잘 안 되는 종이는 무조건 버리지 말고 처리할 것에 잠시 두십시오. 중요한 서류를 실수로 없애는 것보다 하루 더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새 묶음을 다시 신발장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릴 것은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라면 그대로 버리지 말고 필요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 뒤 처리하십시오. 처리할 것은 책상이나 서류함처럼 실제로 확인할 장소로 옮기십시오. 보관할 것은 파일이나 정해진 서랍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발장 위는 다시 비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에서 신발장 위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종이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차 열쇠도 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평평한 곳을 찾습니다. 바로 신발장 위입니다. 잠깐 내려놓습니다. 그 잠깐이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됩니다. 그러다 신발장 위는 물건들이 머물러도 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발장 위를 정리할 때는 물건 하나만 치우면 안 됩니다. 물건의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쇠는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십시오. 우편물은 어디에서 확인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동전은 어디에 넣을 것인지 정하십시오. 장바구니는 어디에 걸어둘 것인지 정하십시오. 정해진 자리가 없는 물건은 결국 가장 편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집에서 그 가장 편한 자리가 현관 신발장 위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집 전체를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현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발장 위 하나만 보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발장 위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적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해야 합니다. 셋째, 용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용하는 열쇠를 놓을 작은 트레이가 꼭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트레이가
영수증과 동전과 우편물과 약봉지까지 전부 받아주는 잡동사니 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전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영수증이 들어갑니다. 며칠 지나면 물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하나로 정하십시오. 열쇠를 두는 곳이면 열쇠만.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위에 먼지도 함께 닦아주십시오. 전통적인 풍수에서 현관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첫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풍수를 믿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왔는데 입구가 어지럽습니다. 시야에 해야 할 일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것도 치워야 하는데, 저 고지서 확인해야 하는데, 저 종이는 뭐였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또 일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현관이 정리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문을 열었을 때 적어도 한 곳은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비싼 물건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풍수용품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역할이 끝난 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십시오. 신발장 위에 현금이나 동전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 택시비를 내고 남은 돈, 장 보고 받은 잔돈.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돈을 소중히 관리하고 싶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정해진 곳에 두는 습관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돈을 현관에 두면 반드시 재물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겁을 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돈을 아무 곳에나 흩어놓는 습관과 정해진 자리에서 관리하는 습관 중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감을 줄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과 습관을 같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풍수에서는 입구를 정돈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물건의 자리를 정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바로 그래서 거창한 대청소보다 작은 점검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꼭 특정한 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에 맞는 날을 정하십시오. 현관을 지나가다가 신발장 위를 1분만 보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종이가 올라왔는가? 처리할 우편물이 쌓였는가? 열쇠 외에 다른 물건이 트레이를 점령하고 있는가? 먼지가 많이 쌓였는가?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지키는 습관도 비슷합니다. 한번 크게 마음 먹는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달 작은 지출을 확인합니다. 필요 없는 자동 결제를 정리합니다.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물건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관 하나를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1분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더 이상 물건을 던져놓는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돈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물을 더 많이 붓는 방법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아껴야 한다. 더 투자해야 한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먼저 그릇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지, 이미 끝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해야 할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구멍 하나를 막는 일이 물을 한 바가지 더 붓는 것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집 전체를 뒤집어 엎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관으로 가십시오. 신발장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미 필요가 끝난 영수증과 지출 관련 종이는 정리하십시오. 둘째, 중요한 영수증이나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버리지 말고 정해진 보관 장소로 옮기십시오. 셋째, 신발장 위를 우편물과 열쇠와 동전과 잡동사니가 계속 쌓이는 임시 창고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일주일에 한 번 1분만 확인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전통적인 풍수에서는 집의 입구를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자리로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현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작은 습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지를 줍니다. 내 집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 돈을 내가 살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매일 드나드는 첫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것, 필요 없는 하나를 버리는 것, 놓치고 있던 하나를 다시 확인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다음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현관 하나, 신발장 위 하나, 그곳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힘들게 지켜온 돈과 생활도 조금 더 질서 있게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풍수와 정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의 집에 현관 신발장 위가 늘 물건으로 가득하다면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머물고 가족의 일상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